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봉사자 수가 적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문화적 삶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음도서는 점자책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편리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장애인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노안이나 다양한 불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도서를 제작하기 위한 녹음봉사자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점자책도 제공은 되고 있지만 실제 녹음도서에 비해 읽는 속도도 느리고 점자책을 제작하는 것도 한 권당 거의 4개월 정도가 걸릴 정도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점자도서관 협회에서는 녹음도서 제작을 위해 녹음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녹음 봉사 인원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생활화와 또 우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반 인쇄체 도서를 시각장애인이 활용 가능하도록 녹음도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녹음봉사 활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제작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북 점자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인원은 20명 정도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조례안 10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되는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은 당초 1조 3,403억 원 대비 1,216억 원이 증가한 1조 4,619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8.5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3% 증가했습니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세계 노인복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조사 대상 96개국 중 6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노인학대 근절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에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노인학대 방지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갈수록 노인학대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노인학대 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노인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인권 실태조사는 도내 노인생활시설 224개소를 대상으로 노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판정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통보하고 경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노인학대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인학대 예방대책 홍보는 물론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인인권 침해 의심 사례에 관한 신고율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시설 종사자와 경찰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노인 장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K1N 유희광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전북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길게는 20년간 방치된 건물도 있었습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도내 곳곳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오가는 등 위험 요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권 분쟁 문제에 휩싸여 재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확대된 처리 비용 때문에 쉽사리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이 현재 4건인데 방치 건물로서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고 50% 이상의 공정이 됐기 때문에 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정력이 좋은 사업 주체가 나타나서 그 토지를 확보하고 그 소유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사업 주체가 사업을 재착수함으로써 이 주변 환경이 개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로는 익산 소재 여산 컬처타운과 정읍 소재 한교 임대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약 20년간 철거되지 못하고 방치 중이며 전북도에서 안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철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북 지역 복분자 판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주류 전문 기업인 보혜양조에서 전북 도내에 남아도는 복분자 일부를 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경기 침체로 복분자를 제대로 팔지 못해 창고에 쌓인 복분자 135톤과 올해 생산되는 280톤, 총 415톤을 보혜양조에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복분자 생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전북도는 복분자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복분자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수도권 등 지역에서 대규모 홍보 판촉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행정 민원 업무를 볼 때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행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외국인을 위한 행정 업무 편의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 인원의 민원 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민원 서식 해석본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인원들이 민원 업무를 통해 통역을 대동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민원 해석본을 통해 불편한 점이 개선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서비스를 시행해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고 원활하게 통역이 되어서 외국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민원 서식 해석본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등 주로 실생활에 밀접한 서식들이 번역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유의사항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민원 떼러 우리 창구에 오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떼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27일부터 이렇게 시행해 본 결과 이거 너무 좋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외국인 인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업주부들은 호벌이 가구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얼굴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신상 공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40여 개 항목을 따져 지방경찰청에서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는 영장 발부 전이라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전 현직 시장과 부시장이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순금 열세와 거북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비용은 나주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 명으로 짜여진 상조회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선물이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의례적이었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